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외교의 체스판을 한국인들만 엉뚱하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 국제 외교 전문가들과는 거꾸로 된 엉터리 해석이 한국에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발리 G20에서 벌어진 시진핑과 캐나다 트루도의 언쟁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치 트루도가 시진핑을 용감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시진핑이 캐나다의 트루도를 혼내주려 애초 작심하고 설전을 일부러 연출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시진핑은 G20에서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부터 여러 서구 정상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시진핑은 거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트루도에게만은 쌀쌀 맞았습니다. 시진핑은 트루도를 간단하게 만나긴 했지만 그 회담이란 것이 열렸다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트루도에게 오간 내용을 일절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랑 만나긴 했지만 안 만난 것으로 칠 테니 일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들었냐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겁니다. 너는 나한테 없는 존재니 까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도 전 주중 캐나다 대사 기생 자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외교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기생 자크는 중공 관영 인민일보의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시진핑이 미국의 바이든, 프랑스의 마크롱, 남아공 총리 등 거물급들과 만나 풍성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장문의 기사를 실었지만 캐나다 트루도는 아예 누락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시진핑이 저놈 손봐줘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혼을 냈다고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도 해석했습니다. 캐나다의 학자 브라이언 릴리 역시 토론토 선지 기고문에서 리틀 포테이토의 껍질이 벗겨졌다.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트루도의 옷을 벗겨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틀 포테이토는 트루도의 별명입니다. 중국어로는 샤오투도우라고 합니다. 트루도는 시진핑과 회담에서 자신이 중공의 선거 개입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미디어에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부에서 전문가가 보는 해석은 다릅니다. 브라이언 릴리는 트루도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내다봤습니다. 그 근거로 중공이 25만 달러를 캐나다 정가에 뿌렸다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퍽이나 시진핑을 만나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G20 직전 시진핑을 만나 선거 개입 문제를 꺼내겠냐고 질문했지만 정작 트루도는 이리저리 말을 돌렸습니다. 결국 트루도도 중공의 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시진핑은 캐나다를 손보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시에 따라 화웨이의 공주라 불리는 멍완조를 오랫동안 가택 연금한 게 캐나다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미국이나 서구의 본보기 차원에서 트루도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타이완 매체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닭을 잡아 원숭이를 겁주는 식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만큼 강한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여러 나라의 시합체도 아니어서 시범 케이스로 딱 적당합니다. 트루도는 예전에는 굉장히 중공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부인, 딸과 함께 장성에 오르기도 했고 야오밍과 농구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공에 관한 트루도의 인식은 친중에서 반중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트루도는 중공의 독재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중공의 인권과 통치 방식에 대해 우려한다고 다소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는 공개적으로 국제사회가 반중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캐나다가 극단적인 반중 노선으로 바뀐 것은 멍완조 체포의 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알고 보면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사전을 내면서 중공의 찬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반중에 총대를 매긴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캐나다는 대내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치권은 이미 중공의 돈에 잠식당한 동시에 우크라이나계의 입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크라이나 망명자들이 뿌리를 내린 게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담, 발리의 G20에 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에이펙에서는 타이완 TSMC의 창업자 짱중모, 영어명 모리스 창이 타이완의 특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91세의 노구를 이끌고 에이펙에 등장한 것은 참가국의 약 절반 가까운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TSMC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그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그에게 애리조나 공장 설립을 환영한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 리시엔롱 싱가포르 총리와도 만나 타이완의 국제기구, 즉 CPTPP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얻어냈습니다. 짱중모는 시진핑과도 만났습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20대 당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시진핑은 그에게 4년 전의 만남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짱중모는 또 작년에는 관절염 수술을 했다고 말했고, 시진핑은 그에게 보아하니 근력이 괜찮은 것 같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짱중모는 시진핑과의 대화가 서로 간에 유쾌했고 예의를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디어들은 짱중모에게 타이완 해협의 안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느냐고 물었습니다. 짱중모는 이에 대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짱중모는 정치와는 관계없는 기업의 수장이었지만 사실 대국과는 체스판에서 갖는 무게감으로 인해 정부 대신 타이완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에서 타이완 민진당 정부의 스탠스가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됐습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가 경쟁 상대지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화해의 물꼬를 트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차잉원 정권은 미국의 바람을 잡는 바람에 강종바오타이, 중공에 대항해 타이완을 지킨다는 스탠스를 유지해왔는데 미국이 쏙 빠져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중공에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한 데는 태생적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일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자 이참에 헌터 바이든의 중공 비즈니스 추문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조종하는 것 같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이 우크라이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 측은 코비드의 기원이 중공의 우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바이오랩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바이오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실체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도 에이펙의 사이드라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일본과 나토가 협력을 추구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 관계에서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지만 2023년 일본 외상이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데다 일단 두 나라 정상이 만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스즈키 무뇨 참의원에 이어 원로격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비판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고집해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본 내 여러 매체들은 그가 폭언을 했다고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만 비판을 받고 젤렌스키 씨는 왜 아무도 꾸짖지 않느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언론은 서구의 보도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인데 푸틴 대통령에게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주류는 아니지만 원로와 일부 정치인사이에서 외교의 중심을 잡자는 여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